15년간 남편과 손 한 번 안 잡았습니다. 그런 제가 카페를 열었고 그곳에서 다시 여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가족 모임 테이블 위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며느리. 이게 무슨...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15년간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남편이 무엇을 했는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증거들, 통장, 내역, 모텔 영수증, 사진들. 남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15년간 쌓인 외로움. 그리고 제가 마침내 발견한 진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80가지 인생극장.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마음을 울립니다. 이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2살, 결혼 26년차 주부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32평 아파트에서 남편, 그리고 대학생 딸과 살았습니다. 남편은 대기업 과장으로 월급 450만 원을 받았고, 저는 25년간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희 부부가 15년간 손 한 번 제대로 잡지 않았다는 것을. 같은 집에 살지만 각방을 쓴 지 15년. 부부관계는 더 오래전에 끊겼습니다. 처음엔 제 탓인 줄 알았습니다. 살이 쪘나 예쁘지 않나, 여자로서 매력이 없나.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그런데 작년 5월, 우연히 남편의 통장 내역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출장을 간다며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서재를 청소하다가 책상 서랍에서 통장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제 명의인데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통장이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몰래 제 명의로 적금이라도 든 건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펼쳤습니다. 그런데 매달 30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 거래처는 5호 모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15년간 저를 안지도 않던 남편이 밖에서는 누군가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이 아니라 배신감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온 밤, 저는 통장을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잠시 굳었다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가끔 회사 사람들이랑 회식하고 쉬다 오는 곳이야. 매달 30만 원씩이나요? 15년간? 남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왜 이래? 갑자기. 내가 밖에서 고생하는데 그것도 용납 못해? 고생이요? 당신은 15년간 저를 한 번도 안아주지 않았어요. 손도 안 잡았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건 내 탓이잖아. 내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나도 남자야. 밖에서라도 위안을 받아야지.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15년간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았던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조차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 몰래 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중년 남성 탐정이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모님,
이런 케이스 많습니다. 증거 확보해드리죠. 2주 후 탐정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모텔 앞에서 손을 잡고 들어가는 남편. 그 옆에 여자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5년간 저는 여자가 아니었던 겁니까? 그 시간 동안 남편은 밖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탐정이 건넨 또 다른 서류였습니다. 사모님, 이건 남편분 명의 통장 내역입니다. 제가 조사해 봤는데 이 여성에게 매달 100만 원씩 송금하고 있더군요. 거의 3년째입니다. 3년, 100만 원씩. 제가 쪼개 쓰던 생활비로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놀란 표정을 잠깐 지었지만 곧 화를 냈습니다. 나를 미행했어? 미쳤어? 15년간 저를 속인 사람이 누구예요? 매달 100만 원씩 다른 여자한테 보내면서 남편이 식탁을 쾅 쳤습니다. 그래, 맞아. 나 여자 있어. 그게 어때서? 넌 15년간 나한테 뭘 해줬어? 같은 집에 살면서 남이나 다름없잖아. 그건 내가 밖에서 위안을 찾는 게 뭐가 잘못됐어? 넌 여자 구실도 못하면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시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남편이 밖에 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래서 너도 이제 알았구나. 네, 며느리. 솔직히 말할게. 우리 아들이 밖에서 여자 만나는 거 나도 알았어. 그런데 내가 집안일이나 잘하고 애나 잘 키우면 되는 거 아니야? 남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15년간 버텨온 이 가족은 이미 저를 가족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저 가사 도우미, 애 키우는 사람으로만 본 겁니다. 그날 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엄마 괜찮아. 엄마, 나 다 알아. 아빠랑 엄마 오래전부터 사이 안 좋잖아. 딸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혼해. 엄마, 이렇게 사는 거 나도 보기 힘들어. 22살 딸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으면 어린 딸이 이런 말을 할까요? 다음 주 저는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변호사는 증거 자료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이혼 소송에서 충분히 유리합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고요. 재산 분할도 50대 50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제가 25년간 전업주부였는데 이혼하면 저는 어떻게 살아요?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일단 재산 분할 받으시면 1억 5천 정도는 나오실 겁니다. 그걸로 뭔가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2세면 아직 젊으십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카페 한 곳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따뜻한 조명, 커피향, 조용히 책 읽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런 곳을 운영할 수 있을까? 그날 저녁, 인터넷으로 카페 창업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필요한 자금, 준비 과정, 교육 프로그램,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뛰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미래를 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회사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요. 과장님이 요즘 여자친구한테 아파트를 사준다고 회사에서 자랑하고 다닙니다. 사모님 명의로 대출받아서요. 네, 사모님 명의로 이미 8천만 원 대출이 나간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모르셨으면 확인해 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급하게 은행 앱을 켰습니다. 정말로 제 명의로 대출 8천만 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도장을 찍은 적도 없는데 남편이 제 인감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완전히 이용해 먹고 버리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 남편을 불렀습니다. 제 명의로 대출 8천만 원이 나갔는데 이게 뭐예요? 남편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 사업 자금 좀 필요해서 제 동의도 없이 제 도장을 몰래 찍었잖아요. 부부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야? 나중에 갚으면 되지. 나중에요? 당신 그 돈으로 여자한테 아파트 사줬다며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당신이 자랑하고 다녔잖아요. 남편이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그 여자한테 아파트 사줬어. 그게 어때서? 넌 15년간 나한테 뭘 해줬는데?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면서. 저는 25년간 당신 뒷바라지 했어요. 애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댁일 다 하면서. 그런 거 돈 주면 다 할 수 있어. 넌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모든 희망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남편의 서재를 다시 뒤지던 중,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 상담 기록. 남편도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상담 내용을 보니 남편은 재산을 최대한 숨기고 저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 위자료를 최소화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심지어 메모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내 우울증 진단서 필요, 정신과 진료 기록 만들기, 양육권은 내가 가져야 딸 재산 지킬 수 있음.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람은 15년간 저를 방치하고 밖에서 바람 피우고 제 명의로 대출받고 이제는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 모든 걸 빼앗으려 한 겁니다. 더 끔찍한 건 메모 아래에 적힌 날짜였습니다. 2020년 5월 계획 시작. 3년 전부터 이미 모든 게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은 치밀하게 저를 파괴하려 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25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 창밖으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25년, 제 인생의 절반을 남편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는 것만이 유일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딸도 성인이 되었고 저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까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디지 않아도 될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아이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학교 끝나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없어.
혹시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이상한 생각하지 마. 나 아직 엄마 필요해. 엄마, 제발. 딸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난간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 괜찮아. 지금 집에 갈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딸 때문이라도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 광고판에서 한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새로운 시작. 카페, 창업, 무료 교육.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새로운 시작. 정말 가능할까요? 52살에 25년 전업주부였던 제가. 하지만 생각해보니 잃을 게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도 밑바닥인데. 저는 핸드폰을 꺼내 그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카페 창업 교육은 3개월 과정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노원구청 평생교육센터에 다녔습니다. 커피 내리는 법, 메뉴 개발, 인테리어, 회계, 마케팅. 모든 게 새로웠고 어려웠지만 동시에 재미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교육 과정에서 박지영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3살 위인 55세 여성이었는데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가능할까요? 저 같은 사람도? 쉬는 시간에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지영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능해요. 나도 했잖아요. 사실 나도 당신처럼 25년 주부였어요. 남편한테 배신당하고 바닥까지 떨어졌었죠. 근데 카페 시작하고 나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근데 행복해요. 내 힘으로 버는 돈, 내가 선택하는 인생.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이렇게 좋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날 저녁, 박지영 씨의 카페에 가봤습니다. 노원구 중계동의 작은 카페였는데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이 카페,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되세요? 요즘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벌어요. 처음엔 200만 원도 힘들었는데 단골이 생기면서 점점 나아졌죠. 500만 원. 남편 월급이 450만 원인데 카페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지영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숙 씨, 내가 아는 부동산에 나온 물건이 하나 있는데 보증금 5천에 월세 60. 위치도 괜찮고 평수도 딱 카페하기 좋아요. 내일 같이 볼래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받으면 1억 5천. 거기서 5천 보증금 내고 인테리어랑 기기 사는데 3천 쓰면 7천은 생활비로 쓸 수 있어.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봤습니다. 제 카페, 제 메뉴, 제 손님들. 15년간 꺼져 있던 제 안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엔 확실히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이혼 소송을 걸면 얼마나 걸릴까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6개월 안에 끝날 겁니다. 위자료는 최소 8천만 원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8천만 원이요? 네. 남편분이 사모님 명의로 무단대출을 받은 것, 외도 증거, 그리고 재산 은닉 시도까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치밀하게 증거를 모았습니다.
남편의 통장 사본, 여자와의 문자 메시지, 모텔 영수증, 회사 동료의 증언, 변호사 상담 기록 복사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제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8천만 원의 자금 흐름. 그 돈이 고스란히 여자 명의 아파트 계약금으로 간 증거. 3개월간 저는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추석 명절, 시댁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 시누이, 남편, 그리고 저.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다 모였을 때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시누이, 그리고 남편.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이혼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건데?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미 준비했습니다. 카페 창업 교육도 마쳤고 매장도 계약했어요. 노원구 중계동에 있는 작은 카페인데 다음 달부터 오픈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너 혼자서 다 준비했어? 네. 그리고 이혼 소송도 이미 준비했어요. 변호사도 선임했고 증거도 다 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외도 증거, 무단 대출 증거, 재산 은닉 증거.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은 15년간 저를 부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났고 3년간 매달 100만 원씩 보냈습니다. 여기 통장 내역 있습니다. 첫 번째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무단으로 8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그 여자 명의로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여기 부동산 계약서 사본입니다. 두 번째 서류. 게다가 남편은 이미 3년 전부터 저와 이혼하려고 계획했고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서 재산을 독차지하려 했습니다. 여기 남편이 변호사와 상담한 기록입니다. 세 번째 서류. 남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어디서 난 거야? 내 서재를 뒤진 거야? 부부인데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신이 제게 했던 말이죠. 남편의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재훈아, 이게 정말이냐?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내 며느리 명의로 돈을 빌려? 다른 여자한테 집을 사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며느리가 여자 구실을 못해서 내가 밖에서 위안을 찾는 줄 알았지. 내가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계획한 줄은 몰랐어. 남편이 변명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만해. 너 정말 실망이다. 시누이도 한마디 했습니다. 오빠,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형수가 25년간 우리 집안 뒷바라지 했는데 이렇게 보답하는 거예요?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이혼 소송 청구서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법원에 제출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8천만 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도 할 예정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수가,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요. 15년간 기회는 많았어요. 당신은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이혼 소송은 5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남편의 외도, 무단 대출, 재산 은닉 모든 것이 인정되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도 소문이 퍼졌습니다. 부인 명의로 돈을 빌려 정부에게 아파트를 사준 과장. 회사 내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다가 결국 지방으로 발령났다고 들었습니다. 그 여자도 남편을 떠났습니다. 아파트가 법원에 압류되자 연락도 안 받더랍니다.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고 위자료로 8천만 원을 더 받았습니다. 총 2억 3천만 원. 무단 대출받은 8천만 원은 남편이 전액 갚아야 했고 형사고소는 합의로 취하했지만 남편은 벌금 500만 원을 냈습니다. 저는 받은 돈으로 노원구 중계동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미숙인의 카페. 제 이름을 당당히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성껏 만든 커피와 따뜻한 분위기가 입소문을 타면서 하나둘 단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남편 월급보다는 적지만 이건 온전히 제 돈입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지금도 중계동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님들은 저를 미숙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25년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로만 불리던 제가 이제는 제 이름으로 불립니다. 딸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가끔 카페에 놀러 와서 엄마 진짜 멋있어라고 말합니다. 딸에게 당당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전 카페 단골 손님 중 한 분과 가까워졌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60세 남성분인데 5년 전에 부인과 사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서로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것을. 누군가의 그늘에서 눈치 보며 사는 것보다 당당하게 내 이름으로 사는 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52살에 시작한 제2의 인생.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제야 제대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일깨워줍니다. 80가지 인생극장. 우리의 진짜 이야기가 마음을 울립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랜 결혼 생활에서 신뢰를 지키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